그 개를 입양하는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좀 변화해야 하는 것만이 좀 답이지 않나. 바른셈 팟캐스트 3화 1부 시작합니다. 오! 오! 오. 하이. 이게 누구예요? 사실 이번에도 엄청 멋진 게스트분을 초대했잖아요. 초대 받았죠? 저희 팟캐스트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기가 막히신 분들만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누구실까요?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웃기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누가 이렇게 초대해주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 저는 조던 누나이고 세핀 언니입니다. 반려동물을 잘 키우면 좋겠어서 와글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반려동물 전문으로 다양한 일들 해나간 지 그래도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좀 잘 키웠으면 좋겠어서 사업합니다. 유튜브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 하죠. 네, 유튜브 조던 누나 검색하면 나오고 구쌤이랑도 영상 찍었었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갈 길이 멀어요. 이거 마이크 들고 얘기해 주십니까? 적응이 안 돼. 그럼 사실 저희한테는 구세주님이라고도 불리시잖아요. 아이고. 나는 은인. 실제로 은인이라고 저장돼 있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유치원에서 뭐 훈련하고 아이들 교육 관리하고 이런 거나 뭐 즐겨 하지. 사실은 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오늘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하기로 했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조 대표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녀는 왜 반려견 사업에 들어왔는가? 그 과정이 아주 궁금하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눈이 아니 정신이 약간 획 돌았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한참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고 잘 다니던 중에 저기요. 더니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동생이 이제 데려오면서 같이 이제 저희 가족이 됐는데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힘들었고 그래도 이제 이런 조그맣고 귀여운 애가 집에 들어오니까 뭐 집안 분위기도 되게 화목해지고 저도 이제 아무리 피곤해도 뭔가 얘 보러 집에 가는 맛이 있고 뭔가 좀 기뻐지더라고요.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얘가 나한테 주는 기쁨이 되게 어느 날 되게 감동이었어요. 나를 되게 반겨주고 얘 덕분에 좀 행복해진 것 같아서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행복감을 주는데 나도 뭔가 이 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랑 이제 회사 다닐 만큼 다녔으니 사업을 좀 20대에 도전을 해보고 장렬히 전사를 했으면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강아지가 계기가 되면서 제가 원래는 화장품 업계에 있었는데 화장품이 질려가지고 뭔가 업계를 벗어나면서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도 벌써 4년 전, 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강아지 키우는데 불편한 게 또 있었어요. 아직도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강아지 좀 잘 키우고 싶으면은 들어가 볼 만한 곳? 그래서 무신사를 만들고 싶었어 처음에. 강아지 무신사. 근데 이제 굉장히 뭔가 어려운 꿈이라는 걸 깨닫고 브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저런 시도하다가 지금의 그림으로 좀 남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강아지가 좋아서 시작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무모했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고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한테 피곤한 것도 있었고 강아지한테 받는 힐링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사람한테 피곤하고 개는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고 느꼈던 조 대표님의 모습은 당연히 반려견도 사랑하지만 더 추구하셨던 거는 사실은 힘들어하고 행복하지 못해 보이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과정을 추구하셨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하시는 그 커뮤니티를 읽어서
하시는 것도 사실 그 과정이 어렵고 뭐 보호자님 한 분 한 분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고 신경 쓸 게 많은데 그걸 추구하셨던 것 같다 처음에 안 하실 거고 맞아. 근데 결국엔 그걸 계속 하게 되시는 것도 맞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을 가만히 냅두지 못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 저는 이런 게 되게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건 커뮤니티 사업이긴 해요. 왜냐면 사람이 떠드는 공간이니까. 근데 결국 그게 결론이 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방법을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고 그러면 뭐 내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은 못하니 분위기를 좀 만들자. 저 사람 저렇게 하네? 아 여긴 좀 이렇게 하나 보다. 좀 따라해봐야겠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맨날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도 어느 날 딱 믿기로 하는 게 아니라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스며들고 싶었고 그게 결국 커뮤니티가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동의합니다. 그 제가 처음에 조 대표님을 보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그 커뮤니티였었어요. 지금은 그때랑은 조금 운영 방향이 조금은 달라졌지만 처음에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반려견에 대한 전반적인 토막 지식 근데 그 토막된 지식의 퀄리티나 정확성 같은 것들이 제법 높은 레벨로 검증이 되어 있거나 의미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올리셨어요. 매일매일. 맞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2, 3년 동안 매일 아침 6, 7시에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뭔가 제 루틴이었어요. 나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무섭다라고 느꼈어요. 뭐야 대체 이 여자가 추구하는 게 뭐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는 그래서 진짜 뵙고 싶다. 처음에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GPT도 없었어. 그럼 맞아요. 진짜 다 손으로 찾아가지고 사실 트레이너라고 적혀있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사람. 그 이제 의심스러운 거지. 원래 이런 거 이제 훈련사들이 보호자들을 만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데 이분은 대체 이런 짓을 왜? 아직도 그때 그 당혹스러운 기억과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의문스러운 감정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럼 그 이후에 원장님이랑 이제 조 대표님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셨어요? 그 전에도? 그 만난 시점이 언제일까요? 두 분이서 처음 만난 시점. 내가 먼저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말도 안 하고 관찰하고 있었던 거야. 관음하고 계셨어요. 변태마냥 한마디도 안 하고. 나 몰랐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대. 처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 그냥 이제 정보 받으러 들어온 사람들로 만들어진 방이니까 한창 이제 사람 많이 모일 때는 막 500명, 600명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냥 그 중에 한 명인가 보다 했죠. 그렇죠. 그럼 언제 이렇게 물꼬를 트게 됐을까요? 이제 저희 조 대표님도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그 지인분의 소개로 이제 저희가 어디서 만났죠? 홍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데서 만나셨군요. 돈가스인가 뭔가 먹었었던 것 같아. 아니 저희 그 일본 가정식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난 스프 카레 먹고 조 대표님은 그때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 뭔가 튀긴 거 먹었어. 디테일한 메뉴. 그래서 그때 뵙고도 그때도 이상했어. 좀 적응이 안 됐었어. 궁금한 게 그럼 만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러 만납시다. 아니면 얘기 좀 할까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만나신 거예요? 그걸 왜 만났냐? 아무 이유 없이 만났어. 이유 없었어. 진짜 그냥 우리 그 사이에 있던 그 전현식 트레이너님 지금은 이제 아니 트레이너를 안 하시지만 현식 쌤이 그냥 서로 둘 다 좋으니 만나 볼래요? 해서 네 하고 맞아. 그게 진짜 그거였어. 그래서 만나서 뭐 진짜 그냥 나는 궁금했지. 이 여자는 이상한 사람인 게 확실하고 좋은 의미로. 그래서 만나면 저는 항상 사람 만나고 이런 재미있고 좋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났었고 조 대표님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죠. 저는 어떤 목적으로 만나셨나요? 왜 나오셨죠? 아니 뭐 연식쌤이 나오라 해서 나갔던 것 같은데. 서로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군요, 그냥. 뭘 알아요? 관심이 나는 모르는 상태였고 이분이 나를 관찰하고 나는 있었는지. 관심이 있었고. 근데 그 관심도 뭐 만나서 뭐 하자 이런 거 아니었고 그냥 뭐 진짜 하시는 궁금했어.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날 조 대표님 만나서 되게 캤어.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캐는 티가 안 나려고 안 했는데 그 캤다라는 건 궁금한 거야. 이 사람 의도가. 왜냐면 저는 맨날 말하잖아요. 독소독과라고. 그게 그 뿌리가 뒤틀려 있으면 열리는 열매도 난 별로라고 느끼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 대표님이 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향방이 되게 궁금했고 이 의도가 뭐였는지도 되게 궁금. 근데 그날 얘기하면서도 느낀 게 의도도 엄청 순수하구나 이 생각도 했었던 것 그땐 같아요. 더 순수했었지. 그땐 진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1도 안 하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벌써 꽤 됐네요. 응. 맞아. 혹시 서로의 첫인상 조 대표님은 그 원장님 어떻게 보셨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저는 힘든데. 되게 근데 멀쩡한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쌤의 면모는 못 봤던 것 같아. 저도 기억을 꽤 하는 편인데 그때 그냥 되게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그 초기였다 보니까 뭐 전문가를 만날 그런 경로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쨌든 되게 오래 이제 비강학식 훈련을 해온 사람이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럼 나한테는 이제 되게 평소에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되게 좋은 훈련사를 만난 것만으로 되게 영광이었던 기억? 감사.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뭐 훈련사들 많이 아니까 그 쌤 아니어도 된다. 이제 필요 없어. 저보다 더 멋진 분들이 워낙 많고. 그게 사실은 요즘에 조 대표님이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다양한 것들 하고 최근에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 과정 보면서 사실은 뭔가 조 대표님 주변으로 모이는 그런 어떤 전문가 군의 공식력이 좀 보이더라고요. 나는. 나 그냥 내가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 예전에는 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누구야 하는데 조 대표님 딱지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의도가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전 여기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거기에 발 한 발 걸쳐 있는 느낌이란 거. 조 대표님의 딱지. 그래도 이렇게 저랑 촬영도 해주시잖아요. 아니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런 과정이. 저는 바른 쌤과의 연결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왜? 진짜 이상한 말 안 해, 동의해, 맞아. 상윤 씨도 조 대표님의 은덕을 받고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그렇군요. 그럼 조 대표님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군요. 뭐 사실 와글에 대한 더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한데 제일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리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형태로 된 게? 지금 형태로 한 게 한 반년? 반년 좀 넘었나? 공식적으로 한 거는? 네네네. 국내에 비슷한 포맷이 하나라도 있나요? 강아지 용품 쪽으로는 없어요. 없죠? 네네네. 저는 왜 그럼 일단 그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개엄마들의 리뷰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강아지 키우면 살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먹는 거, 쓰는 거,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사야죠. 그거를 서로 리뷰로 남겨서 추천하고 뭐 화장품으로 비유하면 뭐 화해 아니면은 오늘의 집 인테리어 참고하듯이 그런 식으로 강아지 쪽에서는 그런 걸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시작이 됐을 때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어. 그냥 뭐 그러다가 나중에 몇 달 지나면서 진짜 놀랐던 게 참가하시는 분들의 수와 참가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제품들의 어떻게 보자면 약간 일관성 있는 그 높은 퀄리티들이 맞아. 좀 무서울 정도였어. 나는 이제 이런 제품 리뷰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 진짜. 아니 왜냐면 보호자님들의 그 열정과 재력을 나는 이제 못 따라. 열정이 써봐야 진짜. 뭐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니오. 그래서 이제 뭐 용품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막 공부도 하고 저도 막
이제 안 해. 나도 남들이 말한 거 보면서 이거 좋대. 부장님 여기 보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됐고 어떻게 보자면 처음에 다들 이제 반려견을 처음 입양하는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요 상태 되죠, 그렇죠? 그때 사실 가장 소개해주기 마음 편하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와글, 조 대표님, 조도 누나 이런 거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 예를 들어 그냥 유명한 여러 가지 매체 있지만 거기에서 정말 정제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부딪히는 얘기들이 또 나와 거기에서 이게 어떻네 저떻네. 나는 이게 그 국내 어디에도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건설적인 대화들이 오가는 곳이. 그래서 뭔가 그 리뷰 시스템이라거나 지금 운영하시는 이 그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정말 기대가 돼요. 나는 포기만 안 하면 돼. 왜냐면 뭐 아직 유저가 막 엄청 숫자를 자랑할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여기 오면 진짜 강아지를 잘 키울 수밖에 없다.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사용하고 싶게 만들기만 하면 저는 그런 게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강아지 키우는 거의 기준점이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되게 설렐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뭐 물론 플랫폼을 만드는 게 되게 삽질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드는 건 일이지만 그런 건 있는 거죠. 그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약간 이런 이상한 자부심이 있고 사실 리뷰 형태로 된 계기도 조금 얘기를 하면 반려인들이 강아지를 잘 키우는데 필요한 게 사실 1순위가 저는 교육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냥 손절당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막 귀여운 강아지 키우기 시작했는데 교육부터 하래. 이러면 이제 찬물 끼얹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 제품 리뷰로 다가가면 조금 더 친근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즈워크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재밌고 귀여운 제품들을 막 소개하지만 결국 이게 개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과정, 뭔가 소일거리를 주면서 그냥 지루하게 살지 않는 그런 나름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 거를 처음부터 당신의 개는 심심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뭐 교육을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 장난감 되게 재밌어요. 이게 훨씬 마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간식 추천도 하고 먹거리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은 먹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먹거리도 사실 교육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교육 얘기를 어떻게 하면 녹일 수 있을까? 그게 제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개는 이제 잘 키웠으면 좋겠고 그거에 이제 교육을 좀 더 하고 싶은 그게 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성하게 되는군요. 제가 교육 얘기를 진짜 보셨지만 2년 동안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경험적으로 좋다고 깨닫기까지가 사실 무슨 계기가 있는 게 아니면 교육이 되게 어려운 그쵸. 네네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라이프 스타일에 가까운데 태스크가 돼버린 것 같아. 교육이. 그리고 우리가 훈련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 과제의 느낌으로 가기도 해 우리도. 아예 숙제란 표현을 하죠. 그쵸. 숙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는 아니지.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너는 컸네? 초등학교 가야 되겠네? 그냥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되게 초등학교 가는 걸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처럼 교육을 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근데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면 약간 이거 같아. 그러니까 문화예요. 문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몸만 건강해라. 문화였죠.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됐다. 아프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계속 먹이려고만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먹을 게 해결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생명체는 결국에는 다른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욕구 충족 과정,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자아 실현, 자기 실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껴가면서 문화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인간도. 지금은 뭐 잘 먹어야 뭐 된다, 뭐 이런 말 누가 해요? 네. 건강하게 안 찌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되지, 그렇죠? 건강을 챙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서나 어떤 문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근데 반려견들도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조 대표님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이르게 그 과정을 선도하고 있어서 고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는 뭐 이런 게 업이지만 조 대표님께서는 뭔가 교육이 업은 아니신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까지도 가는 인사이트가 그렇게 뻗어나가시는 것이 사실은 이 업계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이고 그게 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근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교육 얘기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손절당하니까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교육이 생활화가 되는 게 당연히 저희가 추구하는 바죠. 그렇죠. 입이 닳도록 저희가 그 얘기 하는데 뭐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 효과적인 스피커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뭐 밥그릇에 밥 주지 말아라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많이들 따라와 주시는 게 그게 재밌죠. 그런 반응들 보면 그래도 1000명은 바뀌지 않았을까? 진짜 보호자님 기가 막히시던데요. 스토리 올리시는 거 보면 막 다이소에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와 진짜 멋지게 선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물론 굉장히 소수의 보좌님들과 매니아틱하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1명, 2명 늘어나고 있지 않나. 정말 그래서- 아니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에 뭔가를 올리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표현하고자 하는 쇼잉. 욕구잖아. 근데 그게 쿨해진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 옛날에는 밥을 막 예쁘게 뭐 이것저것 맨날 그런 거 올라오고 옷 입고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게시물이 올라오는 게 진짜 이상해. 정말. 아 이거 요즘 많이 느껴요 진짜. 뭐 어디 커뮤니티 이런 거, 뭐 카톡방 이런 거 보면 노즈워크가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코담요 이런 것만 쓰다가 요즘에는 이런저런 세팅을 해서 아이한테 해주고 있는 게 그냥 올라와. 뭐야? 그래서 여쭤봐요. 이런 거 어떻게 아셨냐? 그럼 보호자님 뭘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아냐? 그냥 남들 다 하는 거냐? 따라 하는 건데 라는 말이 난 너무 놀라운 거야. 내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근데 진짜 결국에. 근 몇 년 좀 많이 바뀐 느낌은 들어요. 저는 그 센터에 조 대표님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저는 실제로 생각하는 게 보호자들의 그 발전 양태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정확한 동일한 방향을 가리켰던 건 저는 이 와그를 둘러싼 조 대표님의 그 방향이었다고 보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수의 보호자님들이어가지고. 저는 각 개개인이 수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썩어 문드러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버티기만 하면 되고 있는 중.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교육 그 플랫폼을 또 하나 만드셨잖아요.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한 달 한 프로그램. 네네네네. 구쌤이랑 나름 획기적으로 시작한 건데 이것도 이제 작년에는 무료 세미나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뭐 그것도 그거대로 되게 뿌듯하고 재밌었지만 아쉬웠던 게 구쌤 말로는 결국 보호자들은 이제 지식적인 걸 습득하시고 실천을 안 하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올해는 무료로 세미나를 열되 이제 그 같이 한 달 동안 실천해보는 거 주제들을 정해서 해보고 있죠. 뭐 이번 달은 빗질, 다음 달은 물과 친해지기 뭐 등등으로 좀 실전형?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실천하게 하지?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어떻게 더 알려주지? 뭐 그런 생각들. 뭐 여전히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여자가 많진 않은데 뭐 그렇게 또 언젠가 커지겠죠? 원장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나는 행복해. 즐기고 있어. 저는 사실 보호자님들이랑 교육을 하는 게 자아 실현에 가깝거든요. 난 그냥 유치원 하는 사람이잖아. 난 유치원 원장인데 사실은 물론 어떤 보호자님들하고 이런 트레이닝 서비스를 하면 돈 더 벌고 좋지. 근데 그게 주 수입은 아닌 상황에서 저기요. 그걸 하고 싶은 것은 행복하니까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니까. 근데 뭔 얘기하고 있었지? 그냥 한 달 한 걸음은 저희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좁아. 그리고 김포 벽이라 아무도 안 와.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속상하니까 그럼 접근성을 좀 높여보고 그 안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도움을 주자. 에서 시작을 한 건데 뭐 나도 동의하는 게 조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시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10분 정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참여도나 열정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지는 보호자와 개의 변화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행복해. 그래서 저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주제로 넘어가고 싶냐? 네. 지금 이 혼란 네. 뭐죠? 우리 세핀이가 있네요. ADHD예요. 아까 조던 누나라고 하셨고 네네네. 원래 조던이란 아이를 양육하셨죠. 네네네. 여기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세핀이를 데려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에? 어떠세요? 뭘 여쭙고 싶었냐면 입양 과정부터 어떤 목적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데려오셨는지. 조던이는 본가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있고요. 조던이는 가족 강아지여서 제가 못 데리고 나왔어요. 그 공식적으로는 제 동생의 강아지여서 이제 분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저 던이를 못 데리고 나왔고 걔 없이 살아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인생이 무료하고 너무 할 게 없고 그래서 임시보호를 좀 하다가 임시보호는 말 그대로 임시보호니까 입양을 잘 보내고 더 허전한 거예요. 더 걔가 있다가 없는 삶이 내 집에서 느껴지니까 그래서 입양을 해야겠다 결정을 했고 기준은 이제 남편 마음에 드는 강아지였어야 했었고 중요하죠. 네 같이 키울 아이니까 그리고 못해도 15년 20년 살 거니까 근데 맨날 구쌤이랑 이제 언쟁을 하는 어디서 걔를 데리고 올 것인가 그래서 엄청 한 1년 이상 이제 막 티키타카 한 것 같아. 사실 이제 뭐랄까 멋지고 건강한 개를 데려오려면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하시는 브리더한테 데려오는 게 공식으로는 맞는데 저는 뭐랄까 그거에 100%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은 이해하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돈 주고 사오는 거를 저는 하기 싫어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고리를 끊고 싶다라고 표현하셨었죠. 네네네네. 고리를 끊고 싶다라고. 돈 주고 사오는 거는 어쨌든 돈을 주고 사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이제 봉사를 다니던 오래 다니던 보호소에서 이제 공고가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어떤 개든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예쁘다고 해서 이제 보러 갔다가 입양을 하게 됐죠. 그러고 이제 한 2달 차인데 정말 훌륭한 강아지예요. 분리불안 빼고 열심히 교육하고 있고 솔직히 피곤하긴 해요. 뭐 그냥 기본 케어를 떠나서 얘를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재밌어요. 그 다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를 처음에 입양을 할 때 사실 좀 막막해요. 뭐 제일 쉬운 거는 지나가다가 봤던 펫샵에서 데려오는 거겠지만 그럼 뭐 유기견을 데리고 온다?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유기견 뭐 인터넷에 보니까 유기견 파는 펫샵도 있대. 거기 가야 되나? 보호자님들이 되게 막연한데 네네네.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일련의 입양 과정이 보호자님들께 새로운 선택지로 주어질 수 있을까? 조 대표님은 최근에 그 과정을 거치셨으니까 조금 더 뭔가 인사이트를 넓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유기견 입양하세요라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 생각을 하는 게 개체를 줄이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이 아이랑 내가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데려오면 내가 생각보다 감당해야 될 게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뭐 불안도가 되게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격성이 되게 높을 수도 있고 근데 초보자가 공격성 높은 강아지를 이제 유기견이어서 데려왔다 이러면 사실 뭐랄까 난항의 시작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유기견이고 예뻐서 무조건 데려와라 이런 건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 웬만하면은 그 사실 이렇게 말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해요. 그냥 보호소 되게 많거든요. 사설 보호소 정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냥 나랑 누가 맞을까 나는 어떤 스타일의 강아지를 좋아할까 저는 진짜 일부러 활발하고 맑은 친구를 이제 활발하고 맑네. 맑은 중입니다. 일부러 이제 보고 만나보고 결정을 했거든요. 나랑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소개팅 하듯이 결혼 전에 소개팅 하듯이 그렇게 만나보는 거예요.
네. 여러 번이 될 수도 있고 만나고 아 죄송합니다 당신이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라고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소에 가서 이제 봉사를 좀 해보고 나는 과연 개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더러움을 내가 보고 살 수 있을까? 난 소심한 강아지는 좀 그런 것 같아. 아니 나는 이렇게 활발한 강아지는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이런 결정들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데려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근데 애초에 개를 키우고 싶은데 난 빨리 입양하고 싶은 거지. 정말 나의 뭐라 그럴까 짝을 찾기 위해 소개팅을 여러 번 하고 막 이런 과정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유기견 친구들을 그냥 입양해라 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 더 다른 측면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유기견 친구들을 입양을 하자라는 그 좋은 의도와 이제 이런 거와 별개의 얘기인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혹은 그냥 그 선택의 정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다 알고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온전한 선택이라고 보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기견 친구들이 예를 들어 공격성이 많다. 유기견이니까 분리불안이 있다. 유기견이니까 어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레이블링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그러니까 편견이지만 그 편견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음을 아셔야 된다까지는 저는 전문가들이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뭔가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 그런 사람들의 그 선의를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폭력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요하는 거는 문제가 생기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반려견 훈련사야. 그럼 내가 만나는 친구들은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유기견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보호자가 무지한 상태에서 데리고 오고 벌어지는 그 참상을 보고 있으면 다양한 생각이 들게 돼요. 비극. 다양한 생각이 들게 돼 정말로. 이 사람이 펫샵에서 예를 들어서 3kg짜리 말티즈를 데리고 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겪게 될 불행의 총량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 이 사람한테 어떤 말들이 필요했을까? 알고 데려왔을 때 지금보다 덜 심각한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다 보니까 뭔가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최근에 유기견 친구들을 다양한 친구들을 보시고 데려오시는 과정에서 하실 수 있을 말씀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그 비유인 것 같아요. 소개팅 해보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많이 만나보고 나는 어떤 개와 평생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생각보다 길어야 된다. 어쨌든 소개팅이란 게 사람이랑 개랑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개의 조건보다 사람의 조건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 보호소에서 어떤 사람을 희망한다. 이런 능력치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디 취업할 때 추천제로 하면 훨씬 그 문턱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쌤을 추천하면 좀 덜 엄격하게 보실 텐데 또는 쌤이 그 보호소를 주기적으로 가요. 계속 얼굴도 보여주고 나는 걔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도 당연히 경계심을 풀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서 저 여기 봉사하러 할 테니까 이 개 입양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뭔가 그 사명감을 갖고 보호를 운영하는 그 운영진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뭘 보고 너한테 보내? 이게 되게 크죠. 왜냐면 열심히 이제 데려와서 케어해서 좋은 삶을 살면 좋겠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해서 아이들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한테나 허용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태도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태도를 단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가구 형태 가족이랑 사는지
뭐 1인 가구인지, 직업은 뭔지, 하루에 몇 시간 비우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뭐 파양할 때는, 그러니까 파양이 아니라 파양을 한다면 뭐 어떤 조건에서 할 건지, 뭐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단기적으로 사람의 인성이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테스트하고, 뭐 대면으로 인터뷰하고 전화 인터뷰하고 뭐 집 영상도 촬영하고 뭐 그러면서 좀 엄격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 쉽게 보내면 또 쉽게 버리기 때문에, 또 그러면 어딘가 산속에 들어가서 또 유기견과 들개가 만나 또 이렇게 개체가 늘어나고, 아니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줄여서 말하면 이제 능력, 시간적, 경제적 능력, 그리고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이제 비반려인 분들하고도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사고 말지. 그리고 뭐 이렇게 평가질이야. 이런 말도.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도 나는 좀 와닿더라고. 왜냐? 우리 모두 준비가 됐다라고 착각하고 데려와서 성장해. 맞아. 완벽하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야생에 있는 개들 빼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자면 더 많은 선택지, 더 많은 지원자가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이렇게 할까를 내가 고민을 여러 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 다 뭔가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유기견을 돌보시고 입양을 보내시는 수많은 봉사자분들, 책임을 지시는 분들은 나는 그분들을 사실 그런 측면으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 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된다는 그 책임감의 연장선에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걸 우리가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높아심, 그 걱정이 현실하고도 맞물리고 재파양되는 일들이 워낙 많거든요. 진짜. 맞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일반적인 그 개를 입양하는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좀 변화하는 것만이 좀 답이지 않나. 그래도 포인핸드 덕분에 유기견 입양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거기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뭐 핀피바이러스라는 유기견 입양 플랫폼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많이 바꿔 나가고 있고, 그냥 통계상으로도 이제 펫샵이라는 사업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겉으로는 조금 그래도 변화가 있지 않나. 저는 동의하고 변화가 많이 느껴져요. 뭐 막말로 저 처음에 훈련사 할 때 믹스견 보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요즘에 품종견 보기가 더 힘들어. 진짜 믹스 친구들 많아요. 믹스 친구. 우리 유치원만 그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정말 믹스견 진짜 보기 힘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정말로. 또 요즘에는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선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언제나 변화의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맞아.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쌤한테 많이 배웠는데, 그 유기견 입양을 했다고 해서 잘했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개를 입양한 거예요. 이게 훈장은 아니고 그냥 나는 유기견이라는 그냥 개를 집에 데려오기로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생명을 뭐 굉장히 구조했다는 막 이런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기견이 아닌 개를 입양을 했다는 거가 잘못한 거다라고 하기엔 또 이렇게 굉장히 흑백 논리가 된다. 근데 개를 입양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뭐 어떤 방식으로 데려왔든, 뭐 내가 이렇게 유기견 이렇게 설명했는데 알아들었는데 펫샵을 갔어. 어떡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다고 좋은 행동은 아니겠지. 그런 이제 강아지 공장을 알면. 근데 뭐 어쨌든 데려왔으면 이제 끝까지 잘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면 통계상 1살 이전에 파양하는 그 확률이 70%가 80%는 그렇대요. 근데 이제 쉽지 않거든요. 1살 이전 개를 이제 입양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데려왔으면 잘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동의합니다. 사실 다 쉬운 마음으로 데려온 경우가 많다. 진짜 많은 것 같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착각해 그때는. 맞아.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좋습니다. 우리 세핀이 저는 세핀이 입양 과정이 되게 정석적이라고 느꼈었어요. 너무 잘 데려오신 것 같고 오늘 오자마자 진짜 너무 멋진 아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엄마 잘 만났네 아주. 이거.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이제 조 대표님의 지금까지의 행적 추구하셨던 어떤 사업의 방향 철학 이런 것들 그리고 세핀이를 데려오신 과정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조 대표님께서 트레이너로서의 공신력을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녀의 트레이너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고 그걸 갖추게 된 그 배경, 그녀가 왜 그걸 추구했는가 이게 모든 전문가들이 나는 배워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럼 이거 끊고 2부로 한번. 2부로? 네. 너무 좋습니다. 끝.